자, 할게요. 어제 하던 얘기에 계속 이어서 기하 다항식을 얘기할게요. 다항식이 정수계수 범위에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기하 다항식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형태를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를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은 이는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대입할 수 있는 후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최고차의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 1을 대입하니까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얘는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리의 수해를 갖지 않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 형태에서 얘가 기하학이라는 게 뭔지를 알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증명 중에서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은 어떤 다항식 p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있는데 걔가 n차 다항식이라서 xn 더하기 a의 n-1에 x의 n-2가 블라블라 와서 이게 a1의 x 더하기 a의 제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은 얘를 배우는 학교들은 이제 경기영재고나 서울영재고 등등에서 배우는데 전체 영재고에도 다 배우지 않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과거에서는 그 고급 수학 책에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고급 수학 책의 내용이 이제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결과를 외워야 되는데 이때 얘가 정수계수의 다항식이라고요. 얘가 정수계수의 다항식이에요. 얘가 만약에 얘가 기하학 다항식이 될 때는 되려면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소수가 존재해서 소수 P가 존재해서 그 소수 P는 특정한 소수가 아니고요. 아무 소수나 되는데 뭐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소수를 구해내기를 하면서 소수 P가 그래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P가 A0를 나눠요. 그러니까 P가 A0의 약수인 거야. P가 A1의 약수인 거야. P가 A2의 약수에서 P가 A의 K의 약수예요. 이럴 때 A의 K에서 K의 값을 얼마인가 하면 K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블라블라 해서 A의 n-까지니까 n-까지. 그래서 P가 얘를 나누고 그 다음에 P가 A의 n을 못 나누고요. P가 A의 n을 못 나누고 P의 제곱은 A의 제로를 못 나눠요. 그래서 어떤 소수 P가 존재해서 P가 얘를 나누고 P의 제곱은 얘를 못 나누고 P가 얘를 나누고 P가 이 개수를 여기까지 나누고 P가 얘를 못 나눠요. 그렇게 될 때 이런 소수 P가 존재하면 이것은 기하학 다항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보고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이라고 해요.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이라고 불러요. 얘가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보면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 다항식 판별법이란 이 판별법이 사실 얘가 맞다 틀리다는 모르지만 증명은 좀 이따 하기도 하고 얘를 만약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x의 세제곱에 빼기 9의 x의 제곱에 더하기 18의 x 더하기
3이 있다면 얘는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얘는 기하이다 이런 뜻이야. 얘가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기하이란 말은 저 당시에서 어떤 소수 P를 잘 골라내면 그 소수 P는 얘를 나누고 못 나누고 그 다음에 소수 P의 제곱이 얘를 못 나누는 그런 소수 P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 P를 얼마로 택하면 소수 P를 3으로 택하면 3은 나누고 3의 제곱은 얘를 못 나누고 3은 얘를 못 나누니까 얘는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기하이다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지. 뭘로?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방식 판별법으로 알 수 있다고요.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방식 판별법은 보자마자 이 식이 기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기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fx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f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면 이때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x 더하기 전체의 제곱에 x 더하기 1 값에 얘가 1의 값이니까 전체 형태는 이 값이니까 이거 x 더하기 1 더하기 1의 값이니까 이 값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얘가 3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여기서 얘를 나누는 소수 P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얘를 나누는 소수 P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얘를 이렇게 옮겨서 얘를 해봤더니 얘를 나누는 소수 P가 3으로 존재해서 3은 얘를 나누고 못 나누고 3의 제곱은 얘를 못 나누니까 얘가 기하이란 말이야. f의 x 더하기 1이 기하이란 말은 얘가 어떤 1차식의 곱으로 아니 1차식이 아니라 다른 차수끼리의 곱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얘를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x의 더하기 1이 어떤 gx 곱하기 hx 이렇게이면 이거이면 f의 x라는 식도 마찬가지로 fx도 g의 x-1 곱하기 hx-1 벨터이니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식 fx가 이 당식 fx가 기하임을 이렇게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은 소수 P를 잘 골라내는 게 목적이에요. 소수 P를 잘 골라내서 걔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얘는 뭐라고? 얘는 3위를 나누고 3위 앞에 있는 1을 못 나누고 3의 제곱은 얘를 못 나누는 그러한 소수 P를 3으로 골랐잖아요. 그러면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에 의해서 얘는 기하 방식이다. 정수계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되지 않는다. 정수계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되지 않으니까 얘는 유리수열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거기 있는 내용들을 증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면서 가보죠.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방식 판별법을 증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의 기하학당식 판별법을 증명할게요. 오늘 자료 중에서 2교시 자료 되어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소수 P가 존재해서 이러한 형태 P가 어떤 소수 P가 존재해서 A0를 나누고 A1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A의 n-1까지를 다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P가 A의 n을 나누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P의 제곱이 A의 제로를 나누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얘는 기하학이라는 걸 보여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기하학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증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다항식 px가 기하학이 아니면 얘는 b의 s의 x의 s제곱 더하기 b의 s-1의 x의 s-1제곱. 오늘 미션은 이거 증명 이해하는 거예요. b1의 x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t 곱하기 x의 t차 더하기 c의 t-1의 x의 t-1차 블라블라 봐서 c1의 x 곱하기 더하기 c0 이렇게 해서 이렇다면 s의 값은 1차 이상 n-1차 이하. 그 다음에 t의 값도 1차 이상 n-1차 이하니까 이런 꼴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이 전체 형태에서 보면 얘가 이렇다면 이거이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이면 전체에서 P가 A의 n을 나누지 못하거든요. P가 A의 n을 나누지 못해요. P가 A의 n을 나누지 못하니까 P는 뭘 나누지 못하냐면 BS 곱하기 C의 T를 나누지 못해요. 근데 B의 S와 C의 T는 최고 차항의 개수거든요. 그리고 정수예요. 그러므로 P는 BS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P는 C의 T도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에요. 그 다음 P가 A의 제로를 나누지만 이거이다, 그지? 이거이고 그 다음에 P의 제곱은 A의 제로를 나누지 못하거든요. 이거이므로 A의 제로가 누구냐면 A의 제로는 B의 제로 곱하기 C의 제로거든요. 그래서 P가 얘는 나누는데 제곱이 얘를 못 나누니까 P가 얘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P가 B0를 나누고 P가 C0를 나누면 P의 제곱이 B0와 C0의 곱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는 B의 제로를 나누고 P가 C의 제로를 나누지 못하든지 또는 P가 C0를 나누고 그리고 P가 B0를 나누지 못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 중에서 가정하기로 예임을 가정하잔 말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정하죠.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정한다는 것은 이거일 때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 절차에 대해서 증명할 거니까 별로 무리 없이 그대로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서 적어보면 P는 B0를 BS를 나누지 못하고 P는 C의 T를 나누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P는 B의 제로를 나누고 그리고 P는 C의 제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소수 P가 존재하는 거야. PX 방식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런 어떤 P가 존재해서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런 소수 P가 존재하면 얘는 기하학이라고 했는데
기하기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런 소수 P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하기 아니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런 소수 P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모순임을 보일 텐데 P는 BS를 나누지 못해요. P는 B0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PX에 대해서 오른 왼쪽에 있는 이 형태에서 여기서 B의 S라고 되어 있는 이 형태를 보죠. B의 S가 있고 B의 S 빼기 도 있고 B의 S 빼기 2가 있고 블라블라 와서 B1이 있고 B0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P에 대해서 맨 처음 P는요. P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의 가정은 P가 B0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런데 P가 BS를 나누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P는요 얘를 나누고요. P는요 얘를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B0부터 BS까지는 총 몇 개 있나 하면 B0부터 BS까지 유한계가 있는데 유한계의 B0, 맨 처음 B0는 P의 배수이고요. 그 다음 맨 끝에 BS는 P의 배수가 아니에요. 하나는 P의 값은 P가 B0를 나누고 P가 B0를 BS를 나누지 못하거든요. 어떤 거는 여기는 P가 얘를 나눴으니까 P는 얘를 못 나눴으니까 P가 못 나누는 원소가 이 안에 있죠. P가 못 나누는 최초의 원소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최초의 원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원소가 얘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P는 나누고 오다가 얘를 못 나누는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어떤 P가 못 나누는 첫 번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P가 나누지 못하는 B의 K인 그러한 최소의 K가 존재해요. 존재해서 이때의 K값은 0은 나눈다고 했으니까 1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면 S 사이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K가 존재한다가 됐어요. 이제 좌우변에 대해서 X의 K제곱의 계수를 볼까요? 이때 S는 얼마냐면 S는 n-1 이하니까 이 값은 n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left hand side에서 x의 k제곱의 개수는 a의 k이고 얘가 x의 k제곱이에요. 얘는 a의 k는 p의 배수하고 가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x의 k제곱의 개수는 오른쪽에 있는 k제곱의 개수는 b의 k에 c의 제로에 xk 더하기 b의 k 빼기 1에 c의 1 더하기 블라블라 가서 얘는 b의 제로에 c의 k에 이만큼의 xk거든요. 이러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p의 값을 보면 이 상태에서 p의 값은 P는 얘를 나누고요. 그래서 P는 얘를 나누고 그다음에 P는 얘를 나누고 와서 맨 첫 번째 얘를 P는 얘를 못 나누는 거거든요. P는 BK를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P는 가정할 때 뭐라 했어요? P는 C0를 나누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P는 C0도 P가 P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체는 모두 다 P의 배수인데 얘들은 전부 다 P의 배수인데 얘는 P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거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XK제곱 개수는 P의 배수가 아니고요. 얘는 P의 배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K의 배수는 얘는 P의 배수이니까 이 사실에서 오른쪽은 P의 배수가 아니고 왼쪽은 P의 배수니까 모순이 됐어요. 이 모순은 왜 생겼나 하면
이런 소수 P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항식 P의 X는 뭐라고요? Px는 기하다항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하다항식임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천천히 다시 녹화를 해서 놓을 테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테고 증명이 이제 지금 당장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떠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체 스토리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기하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은 얘가 기하이다 어떤 다항식이 기하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잠깐 봤던 거 잠깐 얘기를 해줄까요? 코사인의 3세타는 얘는 4배의 코사인의 세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3배의 코사인의 세타가 있거든요. 이럴 때 세타의 값을 20도라 해서 대입을 하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 다음에 4배의 얘는 x의 세제곱 빼기 3의 x고 얘는 8x의 세제곱에 빼기 6x 빼기 1은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이 다항식에서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3과 4와 플러스 마이너스 8 이거 분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얘를 대입하니까 얘들에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을 대입해서 0 되는 게 있다 없다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없더라. 그러므로 얘는 정수계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는 유리수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뭐다? 전부 다 무리수를 가지니까 코사인 20도는 그래서 코사인 20도라고 되어 있는 이 x라고 하는 값은 얘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해했던 게 어제라면 오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px에 대해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을 쓰려면 그냥 안 되니까 p의 x 더하기를 해볼까요? 이 값은 8배의 x 더하기 전체의 세제곱에 빼기 6배의 x 더하기 빼기 1인데 지금 소수 p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되면 곤란하니까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걸 하는데 지금 이렇게 플러스 1로 하면 여기 상수항은 8,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돼서 또 상수항이 또 1 되거든요. 그래서 상수항이 1인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상수항이 1 되면 그런 소수 p를 곤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x 빼기 1로 하면 8배의 x 빼기 1 전체의 세제곱에 6배의 x 빼기 1 마이너스 1은 이만큼 되고 얘는 8x의 세제곱에 빼기 24x의 제곱에 더하기 24니까 18의 x가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소수 p를 얼마로 택하면 3으로 택하면 나누고 못 나누고 소수 p의 제곱 9가 얘를 못 나누고 그러므로 뭐라고 얘는 기하기라고 얘가 기하다항식이니까 p의 x-1이 얘가 기하다항식이 된 거야.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p의 x도 얘도 기하기란 뜻이고 얘가 기하기니까 뭐죠? 얘는 1차 인수뿐만 아니라 2차 1차 지금 3차식이니까 2차 1차도 인수분해 안 되고 1차 2차 1차도 안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된다. 그러므로 얘가 1차 인수를 아예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는 뭐라고?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1차 인수를 갖지 않으므로 얘는 유리수를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을 쓰면 조금 더 다르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제 했던 얘기를 또 다른 방법을 한 건데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은 이제 증명 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법만 익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한 4번 정도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알고 있으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증명 과정을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잠깐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조금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안 배울 가능성이 크죠. 다항식의 기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니까요.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어도 괜찮고요.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수업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다시 증명해 줄 테니까 큰 걱정하지 않고 학교 시험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계약 당시인지 아닌지는 시험에 나오니까 걔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남들보다 더 잘하면 좋겠다는 게 일단 신 마음이에요. 자, 증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해주기로 하고요. 위에 거 1번 코사인 20도는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얘를 한 사람은 2번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는지를 한번 해보시죠. 다운아. 내가 한 사람 고등학교에 갔는데 좋은 일에 임박했다. 1월 14일에 있습니다. 이량수. 족보에 있던 지금 하여튼 일반은 코사인 20도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였으니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해서 어떤 소수 P가 존재해서 그 소수 P를 찾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소수 P를 한번 찾아보는 거 이걸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다 먹어서? 네. 네. 훌륭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다들 문제 푸는 동안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할게요. 가우스 학원이 12월 달에 시간표랑 1월 시간표랑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가우스 스님이
선생님한테 그 시간표를 주면서 조금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간도 한 2주 정도만 조금 가우스 시간에 맞추려고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니네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간 좀 맞춰줄게요.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예승아 네, 대답해야지 대답. 선생님이 한 말 들었어? 시간표에 대한 얘기? 네, 네. 좀 이따 선생님이 시간표 안 올려줬지? 네. 좀 이따 올려줄게. 2주간 그렇대. 희원이하고 도현이는 동은이, 유빈, 최민, 한별 이 사람들 마이크도 안 켜고 카메라도 안 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어제 선생님이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구만은 또 이런다 또. 박성호 안 듣고 있다 이거지? 김도희 박성호 카메라 안 켤래? 카메라 없어? 아니요. 카메라 켜고 수업하기로 했잖아. 우리 기억 안 나냐? 헐 대답을 안 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얘가 이제 기약 당심을 보여라. 얘가 기약 당식을 보이는데 선생님이 어제 했던 얘기 기억나죠?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NCR에 대해서 NCR에 대해서 얘는 n의 팩토리얼에 n-r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의 팩토리얼 했단 말이에요. 얘가 왜 정수인가 왜 자연수인가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얘가 자연수다. 얘가 자연수인 걸 보이는데 소인수분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소수 P에 대해서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이런 뜻이었잖아. 그래서 5C에 2 곱하면 얘는 5C에 2니까 5 팩토리얼에 3의 팩토리얼에 2의 팩토리얼인데 얘를 2에 보면 2, 4니까 3개 그 다음에 3 1개, 5 1개고 밑에 식은 2 1개, 3 1개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1개이니까 전체는 2는 이렇게 하면 약분되잖아요. 약분되고 3은 이렇게 하면 약분되고 얘는 남으니까 전체는 뭐다? 자연수다. 이렇게 해서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수 2에 대해서 볼까요? 2에 대해서 위에 있는 얘를 위에 있는 이 값을 얘를 만약에 A라 했다면 A의 값에 대해서 얘가 A는 2의 거듭제곱일 텐데 이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위에 있는 이 값이 A라면 A가 지금 3이라는 건데 A가 왜 3이냐? 이것은 5까지 들어있는 2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5까지 들어있는 4의 배수의 개수. 그래서 이게 2의 거듭제곱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1, 2, 3, 4, 5 할 때 2는 1개, 2개, 4의 배수는 3개 이렇게 해서 2가 3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듭제곱을 따질 때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했구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 문제를 줬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 가우스 기호 문제들은 전부 다 학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걔를 잘 정리하시고 걔는 인천영재고 시험에도 가끔씩 내는 문제 유형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위에 있는 요 값이 b라면 이 b의 값은 뭐다? b의 값은 1인데 이는 3 나누기 2의
가우스교 더하기 3 나누기 2의 제곱의 가우스교니까 이 뒤로 거는 사라지잖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얘가 C라면 C의 값이 1인데 이 값은 이건 2까지니까 이것도 2 나누기 2까지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얘가 이거보다 두 개 합한 것보다 더 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했나 하면 어제 했던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런 거죠. x 더하기 y의 p의 이 전체의 가우스교 이 값은 p분의 x의 가우스교 이거 더하기 p분의 y의 가우스교를 증명하는 거다 말이야. 얘가 뭐였냐면 얘가 BMO 문제라서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데 올림피아드 시험 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x를 p로 나누면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1이에요. 이때 r1은 0과 p 사이에요. 그 다음에 y는 p로 나눴을 때 몫이 q2고 나머지가 r2라면 그때 r2 값은 0과 p 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첫 번째 r1 더하기 r2의 값이 0과 p 사이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r1 더하기 r2의 값이 p보다 크거나 같고 2p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x 더하기 y의 p를 나눈 값은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q1 더하기 q2이고 그때는 x의 p1 p 더하기 y의 값 나누기 p의 형태가 돼요. 이것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에서는 p분의 x 더하기 y의 가우스기호의 이 값은 q1 더하기 q2 더하기 r1 더하기 r2가 이거니까 p로 나누면 1보다 커진 값이라서 가우스기호 1 남죠. 이것은 p분의 x의 가우스기호 q1이죠. 다시 p분의 y 가우스기호는 q2인데 이 값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므로 뭐야? 그러므로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라? 얘는 성립한다. 그래서 소수 P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NCR 값은 항상 뭐다? NCR 값은 항상 정수인 거예요. 항상 자연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상태에서 얘가 있으면 그렇다면 NCR은 자연수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소수 P에 대해서 그러면 N의 P의 C의 PC의 K에서 K가 0부터 K가 0가 아니고 K가 1부터 얘가 P 빼기 1까지 이때는 뭐냐? 이때는 PC의 K에서 얘는 P 팩토리얼에 P 마이너스 K의 팩토리얼에 K의 팩토리얼 되는데 K 값이 0이 아니면 K 값이 P가 아니면 얘는 뭐라고? 소인수 P를 뭐만 가져요? 소인수 P는 분자에만 있거든요. 소인수 P는 분자에만 있고 얘는 전부 다 뭐라고? 얘는 전부 다 정수가 되는 건 앞에서 증명했으니까 소인수 P는 분자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뭐다? 얘는 P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야. P가 어디에 있으니까 P가 분자에만 있잖아요. 소인수 P는 분자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얘기 이런 거죠. 5C의 4는 뭐의 배수다? 얘는 5의 배수라고. 5C의 3은 뭐의 배수라고? 5의 배수라고. 7C의 4는 뭐의 배수라고? 7의 배수라고. 7C의 3은 뭐의 배수라고? 7의 배수라는 뜻이죠. 소수 P에 대해서는 다 이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증명하고 났을 때 얘를 문제를 한번 보여봐라 이거죠. 얘를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엑셀 101제곱 얘를 2번 문제를 지금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서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2번 문제 잠깐 시간 줄게요. 한 사람은 얘기 좀 해봐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밑에 3번도 있고 4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에 대해서 풀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됩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라서 쌤이 막 풀어주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재밌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요. 쌤 빈칸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이번은 선생님이 할까요? 말 없으면 선생님이 하고 아니면 하고 있으면 시간 좀 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내용이 쉬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내용 어려운 내용이야. 다항식에서 오늘이 조금 어렵고요. 미분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아직 한참 있다가 할 거니까 지금 보관 다항식 한 번 남았는데 다항식이 그래서 오늘 기약 다항식 하고 나면 이제 당분간 다항식은 이제 안 해요. 다항식 끝났어요 이제. 보관 다항식 할 때까지는 다항식 안 하겠지. 그 사이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하고 정석 있는 문제 많이 풀면 되는데 수학 사회에서 사과 문제는 이제 오늘까지는 했으니까 연습 많이 해서 잘 풀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말이 없어서 쌤이 일단 풀기로 할게요. 이 100을 마련해보자고. 자, 2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여기서 102를 나누는 수수가 101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101이 자체가 이게 수수거든요. 이게 수수라서 101이 102를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으로 하려니까 조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1의 C의 어떤 K 값은 뭐라고? K 값이 1과 100 사이면 얘는 뭐다? 얘는 전부 다 101의 배수인 거예요. 101의 배수. 그래서 101이 얘를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의 X 더하기 1을 볼까요? P X 더하기 1을 하면 얘는 X 더하기 1의 전체의 101제곱 더하기 101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의 100제곱 더하기 102가 되거든요. 일단 상수항부터 볼까요? 상수항은 여기 1이 나와요. 여기에 101이 있죠. 그래서 102가 있어서 204가 되거든요. 204 다시 상수항 1, 그다음에 여기에 상수항 101에서 전체는 102가 되시니까 이게 204가 되어요. 그래서 204는 소수 101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을 하려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죠. 아까처럼 다시 P에다가 X 빼기를 해요. 그러면 X 빼기 1의 101제곱 더하기 101 곱하기에 X 빼기 1의 전체의 100제곱 더하기 얘는 102가 돼요. 그래서 얘는 상수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상수가 101, 그 다음에 얘는 102니까 전체를 더하면 이것이 202가 되거든요. 202는 101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식 자체를 정리를 이제 해보죠. 이렇게 한 식은 얘는 x의 101제곱 나머지는 101에다가 c의 어떤 값들로 k로 이렇게 묶이는 값들로 잔뜩 있죠. 그 다음에 얘는 101의 배수이고 상수항은 얼마? 202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k 값들이 잔뜩 있어서 k는 1부터 얼마까지? 101까지 있는 이런 값들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로 이렇게 묶여 있는 값이라서 k는 1부터 101까지 전부 다 101의 배수의 형태가 되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이가 전부 다 101의 배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수들은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101의 배수인 형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01은 얘를 나누고 101은 전체를 다 나누고 얘를 나누지 못하고 101의 제곱은 얘를 나누지 못하니까 얘는 기약 다항식이 된 거예요. 얘가 기약이니까 원래 px도 뭐라고? px도 얘도 기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에 의해서 소수피를 얼마로 택하면 101로 택하면 얘가 기하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P의 X 빼기 1이 이기니까
px의 식도 기하 다항식임을 알 수 있어요. 얘가 2번 문제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어떤 형태의 다항식이 p의 x가 기하 다항식을 보이기 위해서 px 빼기 1로 이렇게 편이동시켜서 얘가 기하인지를 확인했어요. 얘가 2번이고요. 자, 3번과 이제 4번이 있는데 3번, 4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이기도 하고 4번은 서울대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 4번 한번 정리, 앞에 거 2번을 정리하면서 3, 4번 잠깐 시간 줄게요. 한 5분 주기를 줄 테니까 저희가 정리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제일 힘들지? 이제는 안 할게. 이제 다시 이제 오늘만 할게요. 어떤 방식이 인수로 된다 안 된다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자, 3번, 4번 잠깐 시간 줄게요.
자, 어찌 됐을까요? 하고 있습니까?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할까요? 자, 대학 갑시다. 말이 없어. 대학 안 갑니까? 갑니까? 네. 자, 마지막 5분 줄게요, 이제. 3번 문제에 대해서 5분 주겠습니다. 자, 3번 정리할게요. 3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임의의 소수 P니까 P가 예를 들어서 P가 3이면 어떻죠? PX는 어떤 모양이지? PX는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기하기다 이런 뜻이야. P가 5예요. 5면 당시 PX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기하기인 거야. 모든 소수 P에 대해서 다 이렇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하죠. 얘는 1차 인수를 같이 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는 유리수혜가 없어요. 얘는 유리수혜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립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px 볼까요? px 누구죠? px는 x의 p제곱 빼기 1 나누기 x 빼기 1이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x의 6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7제곱 빼기 1은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의 6제곱에 블라블라해서 얼마까지? x 더하기 1까지 인수분해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요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px에 대해서 x 더하기를 대입할까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전체 p제곱 빼기 1 나누기 x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식은 x의 p제곱 더하기 pc의 1에다가 x p 빼기 1제곱 블라블라 해서 pc의 p 빼기 1의 값 빼기 1이니까 더하기 x에 더하기 1 빼주고 나머지 이렇게 x가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x의 p-1제곱 더하기 pc의 1 값의 x의 p-2제곱이 되고 블라블라와서 pc의 p 빼기 1 돼요. 앞에서 뭐라 했냐면 소수 p에 대해서 얘는 p의 배수, 얘는 p의 배수잖아요. 얘는 p의 배수가 아니죠. 얘는 p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p의 제곱을 못 나누죠. 왜냐하면 얘는 누구니까 얘는 p거든요. 그래서 p의 제곱이 p를 나누지 못하죠. 그러므로 얘는 뭐야? 소수 p가 존재하죠. p가 존재해서 얘는 이러한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다항식 판별법에 의해서 얘가 기하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px하기 1 자체가 얘가 기하학이야. 그래서 원래 다항식 px가 기하학이란 뜻이에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죠. 얘가 3번 문제예요. 모든 p에 대해서 x의 p-1제곱부터 x-1까지 더하는 것은 모든 p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기하학이다. 이 말은 정수계수 범위에서 소인수분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수계수 범위에서 소인수분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유리수열을 갖지 않아요. 모든 p에 대해서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까지 왔어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4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4번 문제는 힌트를 줄게요. 4번 문제는 이런 꼴인데 얘가 정수계수 범위에서 소인수분해되지 않는다는 거 보이는 것은 소인수분해된다고 했을 때 인수분해된다고 했을 때 모순임을 보이면 돼요. 정수계수 다항식이 얘가 기하임을 보여라. 근데 4번 문제는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인수가 된다고 하면 모순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4번 문제가 서울대 시험 문제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한 5분 줄까요? 7분 주겠습니다. 앞에 그 정리하시고 뒤에 거 풀사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5분 더 줄게요. 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할까요? 전반적으로 조용한 사람들이네. 한별아, 네, 하고 있어? 네. 어디까지 왔어? 아직 4번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한열아, 네, 하고 있어? 네, 최민, 없어.
도희 네, 하고 있어? 네, 잘 안 돼? 네, 오늘 내용의 몇 퍼센트를 이해하고 있다? 어, 안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 네. 마지막에 증명을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자, 다들 힘내시고 4번 갈게요. 4번. 4번은 서로 다른 정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얘가 정수 범위에서 얘가 기하임을 보이래. 그래서 기하이 아니라고 하자 이래. 기하이 아니라고 하니까 hx 곱하기 얘가 어떤 q의 x 이렇게 했어요. 이때 h와 q는 전부 다 n-1차 의 1차 이하 그러한 다항식이야. 그래서 이거 n-1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얘가 n차 얘가 몇 차냐? 얘가 n차가 아니죠? 얘가 몇 차야? 이거 2차, 이거 2차, 총 2n차네. 그지? 얘가 2n차네. 그러면 얘가 2n-1차에 되지 한쪽이. 그래서 둘 다 2n-1차 이하겠죠. 이렇게 됐네요. px가 2n차네. 2n차 이렇게 됐어요. 이거 1하면 이거 2면 그래서 모순을 보이자고 얘가 모순을 보일 거야. 그러면 자 P에다가 A1을 대입한 것은 이것은 H의 A1 그다음에 Q의 A1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건데 얘는 얼마다? 여기다가 A1을 대입하면 얼마지? 여기 1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란 말이야. 그 P에다가 A1을 대입했더니 H의 A1 곱하기 Q의 A1 된 거야. 정수계수. 그러므로 얘는 정수, 얘는 정수야. 두 개의 정수로 곱했으니까 얼마?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두 정수를 곱해서 1이다. 신기하다. H의 A1 값과 더하기 Q의 A1 값은 얼마 되더라? 이거 얼마? 두 정수를 곱해서 1이야. 얘는 얼마? 이게 두 개 곱해서 1이라고요. 1. 그러면 빼기 할까? 빼기 해야 되나? 빼기 하면 얼마지? 얘가 1이면 얘가 1인가? H의1이 앞에 게 1이면 두 개니까 이게 1이면 얘도 1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얼마? 빼면 0 되는 거지. 빼면 0 되는 거야. 그렇죠? 빼면 0 되네. 이렇다면. 하나가 1이면 단 하나도 마이너스 1,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단 하나도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 다시 P의 A2를 대입해도 얼마지? P의 A2를 대입해도 H의 A2 곱하기 Q의 A2를 대입하면 A2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뒤에 1 남잖아요. 그래서 얘가 1 되는 거지. A2를 대입한 값도 1이야. B의 A2를 대입한 값도 1이야. 그래서 H의 A2를 대입한 값과 빼기 Q의 A2를 대입한 값도 얼마? 이 값도 둘 다 1이면 1, 뭐 이렇게 해서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를 쭉 대입하면 P에 n개를 대입했으니까 A의 n값 곱하기 Q의 n 값이 얼마다? 이 값도 0, 1 되고 그래서 H의 A의 n값 빼기 Q의 n 값이 얼마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의 x 빼기 Q의 x는 해를 몇 개 가져? 해를 A의 1, A의 2, 블라블라 와서 A의 n까지 가는데 얘는 몇 차식이라고 얘는 몇 차식이지? 아니야 잠깐만 이상해죠? HX는 2n차 전체가 PX가 2n차야.
x가 2n차지. 그래서 n개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n개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px는 2n차. 그러면 얘는 2n-1차. 항은 n개. 말도 안 되는데? 문제가 틀린 거 아닌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문제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겠는데? 문제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겠는데? 잠깐 볼까요? 문제가 쌤이 잘못했구나. 미안 쌤이 아니라 쌤이 문제를 잘못 줬어. 예로 줘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줬어. 문제를 잘못 주니까 문제가 틀렸지. 문제를 다시 문제가 틀려서 니네가 못 풀고 있었구나. 그지? 다시 문제를 다시 적을게. 문제를 선생님이 잘못 타이핑을 오늘 선생님이 낮에 선생님이 타이핑한 거니까 다시 적어줄게. 여기가 이게 아니고 문제가 이게 아니고 문제만 다시 볼게요. px가 미안해 x-a1 곱하기 x-a의 n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이 방식이 정수계수 범위에서 얘가 기하임을 보여라. 그냥 선생님이 바로 풀게 그냥 아까처럼 기하기 아니라고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자. 그래서 qx가 됐고 그래서 h와 q는 1차 이상이고 n-1차 이하를 하자. 이거 왜냐하면 얘가 지금 n차식이니까 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p에다가 a1을 대입하면 그 값은 -1인데 그 값은 h의 a1 값 곱하기 q의 a1 값이 돼요. 그래서 정수계수의 단식에다가 a1을 대입하니까 정수고 얘도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1이니까 h의 a1 값 더하기 q의 a1 값은 얘는 어느 게 1인지 어느 게 0인지 몰라도 합은 0이에요. 또 p의 a의 2 값도 마찬가지로 얘도 -1 되고 얘도 h의 a의 2 값 더하기 q의 a의 2 값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h의 a의 2 값 더하기 q의 a의 2 값도 얘가 0이 되는 거다. 이러한 관계식에서 p의 an을 대입하는 거 얘가 -1이고 이 값은 h의 an 값 곱하기 q의 an 값이고 정수계수의 당식에 대입했으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됐고 얘가 -1이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1이고 둘 중에서 하나는 -1인데
누가 1이고 누가 마이너스 1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 hx 더하기 q의 x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n-1차 이하의 식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a1부터 블라블라해서 an까지가 얘가 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뭐다? 항등식이다 해서 hx가 이제 마이너스 qx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hx가 px가 뭐가 되냐면 이 값은 h 곱하기 q니까 마이너스의 qx 전체의 제곱이 됐어요. px는 최고 차이 양수고 qx는 최고 차이 양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좌우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음으로 달라서 모순이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얘는 양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음수니까 해서 모순이 돼. 그러므로 당식 px는 뭐야? 얘는 기압 당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기압 당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문제가 잘못돼서 조금 김새겼다, 그지? 이 문제는 선생님 다시 타이핑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문제를 타이핑하면서 밑에 문제를 보고 위에 문제를 적어놓을게요. 자, 이까지가 기압 당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칠판으로 돌아갈게요. 이 내용의 증명은 다시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에서 아이젠슈타인의 판별법을 다시 한번 칠판에서 증명을 해줄게요. 아이젠슈타인의 기압 당식 판별법. 아인슈타인 아니고 아이젠슈타인. 아이젠슈타인의 기압 방식 판별법. 어떤 px가 있는데 그 px가 a의 제로, an의 xn 제곱 더하기 an-1의 xn-1제곱. 그래서 정수계수의 방식이거든요. 얘가 정수계수의 방식이니까 a1x 더하기 a제곱. 얘가 그때의 a 이런 계수들이 전부 다 정수예요. 정수. 이 정수 계수의 방식이 얘가 어떤 소수 p가 존재해서 소수 p가 존재하는데 이 소수 p가 존재해서 p가 존재해서 p가 얘를 나눠 그다음에 p가 계속 나눠 이만큼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p가 얘를 못 나눠요. 얘를 나누지 못하니까 p는 얘를 나누지 못해요. 그리고 얘는 p의 제곱은 얘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소수 p가 존재하면 이 방식은 정수계수의 범위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 기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로 하죠. 증명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가죠. 만약에 px가 얘가 기하이 아니라면 b의 x의 xs 더하기 b의 s 빼기 1의 x의 x 빼기 1 제곱 블라블라 와서 b의 2의 x의 제곱 다음 더하기 b1의 x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t의 x의 t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c의 1의 x 더하기 c의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면 px가 이렇게 이거이면 하죠. 다시 말해서 px가 이런 소수 p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인수분해 된다 혹은 인수분해 됐다면 이때의 s 값은 1차 이상 이때의 t 값도 1차 이상 그리고 얘가 n-1차 이하니까
이렇게 하고 S와 T가 1과 n-1 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P가 뭘 나눈다 했으니까 P가 A의 제로를 나눈다고 A의 제로를 나눈다고 했다. 근데 A 제로 보니까 A 제로 B 제로 곱하기 C의 제로예요. 그러므로 P는 A 제로를 나누고 P가 P의 제곱이 A 제로를 나누지 못해. 그러므로 P는 B 제로를 나누고 C 제로를 B는 B 제로를 나누고 B는 C 제로를 못 나눠. 둘 다 나눠. P가 이거 약수 둘 다 되면 P 제곱이 약수가 되어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 또는 P가 B 제로를 못 나누고 그리고 P가 C 제로를 나누고 이 둘 중에서 하나란 말이지. 이게 둘 중에서 하나야. 그 다음에 다시 P가 뭘 못 나눠? P가 A의 n을 나누지 못해. 근데 A는 누구야? B의 S 곱하기 C의 T란 말이야. 그러므로 P는 뭐라고? P는 BS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P는 CT도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모순을 보일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모순을 보이는 거니까 이제 형태에서 그러면 얘를 가져가자. 둘 중에서 이거 또는 이거니까 얘를 가져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P가 BS를 나누지 못해. 그리고 P가 CT를 나누지 못해. 그리고 얘를 가정했거든. 그래서 P가 B0를 나누고 그리고 B0를 나누고 그다음에 P가 C0를 나누지 못해라고 이렇다고 하자면 이거인데 이거인 경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이면서 이거인 경우를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거이면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P가 뭐라고? P가 B0를 나눠요. P가 B0를 나누고 P가 BS를 못 나눠. 그러니까 얘는 나누고 얘는 못 나눠. 얘는 유한계. B0, B1, B2, B 해서 B 유한계인데 얘는 나누고 얘는 못 나눈다. 그러니까 나누고 가다가 얘만 못 나눌 수도 있고 나누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 못 나누는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P가 못 나누는 이렇게 되는 그런 최소의 K가 존재한다. 최소의 K가 존재하고 이 최소의 K는 B0로 나눈다 했으니까 제로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1 이상 그 다음에 못 나눈 것은 S니까. 근데 S는 얼마니까? N-1이니까 이렇게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에서의 X의 K제곱 개수 좌변에서의 X의 K제곱 개수는 누구냐? 걔는 A의 K가 좌변에서의 값인데 이 A의 K는 뭐라 했어? A의 K는 소수 P가 얘를 나눌 때 그 안에 속해 있는 값이 돼서 얘는 P의 배수가 된 거지. 얘는 P의 배수야. 그럼 우변은 누구냐? 우변 right hand side에서 X의 K 제곱의 개수가 누구야? 얘는 B의 K의 C의 제로 더하기 B의 K 빼기의 C의 1 더하기 블라블라 와서 B의 제로의 C의 K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형태를 보자고. 이제 B0는 P의 배수. B0는 P의 배수예요. P가 나누고 하다가 B의 K 빼기 1도 P의 배수. 왜냐하면 P가 못 나누는 최초의 제일 작은 값이 BK. 그래서 얘는 P의 배수가 아니야. 그리고 P가 C0를 못 나누니까 얘도 P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전체식 중에서 얘들은 P의 배수. 그 다음에 얘는 P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P의 배수. 오른쪽에 있는 차수는 P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P의 배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P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순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므로 모순이 되고 이것은 이런 수수 P가 존재해서 P가 나누고 못 나누고 P의 제곱이 못 나누고 이런 수수 P가 존재하면 뭐라고? 이 다항식은 기하이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내용이 뭐라고?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다항식 판별법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결론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런 테크닉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질문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재원아, 지금은 이해돼? 재원아, 저요? 네. 네. 좀 나아요, 이제 아까보다? 네. 네네. 은채는? 은채야. 많이. 아까보다 어때? 지금 이해돼요? 네. 네. 희원아, 네. 이해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성호 이해돼? 네. 성호야. 네. 이해되냐고? 네. 말이 짧아. 지민. 원동 네. 이해됩니까? 네. 동훈아, 네. 네. 김도현. 유빈. 네. 아예 안 듣고 있는 분들도 있네. 혜정아. 네, 이해돼? 네. 넌 카메라가 없어? 아, 아니요. 왜 카메라 안 켜? 지금 킬게요. 그래, 켜봐. 왜 수업 시간에 다 켜고 있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네. 아니요. 해야지 선생님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뭐 물어볼 게 있는지 아닌지를 선생님이 그래도 느낌이라도 알고 있는 거야. 도희야, 네. 김도희, 네. 너는 카메라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사랑 좀 하지? 네. 네. 다들 이렇게 그 낯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그 처음 겪는 상황이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뭐 학교에서 수업도 많이 이렇게 온라인이 되고 선생님이 대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도 거의 한 반 정도의 강의가 전부 다 온라인이고 막 이렇습니다. 애들 중에서도 오는 애들도 있고 안 오는 애들도 있고 이렇고 이번 주가 이제 종강이라서 여러모로 바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좀 낯선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카메라도 켜주고 질문도 좀 해주고 물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지극히 소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딱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좋은 대학에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자신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 해줄 자신이 있어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이게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똑같이 수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1등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5등급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개인의 복습이겠죠. 그러니까 스님은 잘 해주려고 되게 애를 쓰겠지만 본인이 이제 공부를 좀 덜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풀어보라고 책을 만들어주고 프린트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계속돼서 학원을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스님이 제본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풀 수 있게끔 제보를 해줄 터이니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이런 걸 체크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 가기 전까지 3월 달에 1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전투가 시작되는 건데 누가 정석을 많이 풀었고 누가 문제를 많이 풀었고 누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정석을 내가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까지 봐온 거는 전부 다 잘못 봤거나 아니면 덜 본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제대로 보는 방법을 스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수학 상해 사과를 지금 스님이 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많은 연습을 좀 해주기를 바래요.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시간표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한 5분 지금 남았으니까 그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진산 시간표와 인천 시간표를 동시에 올려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주간 수업 시간을 조금 이제 조정해서 살 건데요. 지금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우리 중에서는 그 진산 멤버들이 조금 더 많아서 진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화수목 수업 시간은 별 차이가 없고요. 2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화학 수업이 시작되는데 토요일 날 수업이 4시에 끝나더라고요.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니까 이게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다른데 그래서 4시 반부터로 해주려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4시 반, 6시 반,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9시에 밤에 끝내주려고요. 어쨌든 지구과학이 당장은 없으니까 1월 달에 시작할 거니까 지구과학이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 지구과학 쌤하고 얘기할 때는 이달 말에 지구과학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천하고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산이 시험 이렇게 선배들 시험이 28일 날 시작되거든요. 선배들이. 그래서 그때까지 다들 좀 바빠가지고 지구과학을 그 전주에 시작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변동된 시간 참고하시고 이거는 저기 과학학원 시간표랑 다 맞춰서 놓은 거니까 당장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로 인천과고 신입생도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해서 수업 시간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에 시간과 큰 차이는 없는데 인천도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일요일 아침 시간이 원래 지구과학 시간인데 지구과학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한 2주간은 지구과학이 없으니까 2주간은 그냥 수학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모님한테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자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2주만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부모님들이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학원 일이 되게 많아지니까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자, 질문 있으면 할까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